정확하게 2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채용박람회 Great Job 톡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 현장과 또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여러분 하고 계시고요. 오늘 톡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합니까? 박수로도 좀 세게 치면 또 선물이 더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보다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바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작가 TV의 김도윤 작가님이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책을 갖고 오셨어요? 혹시나 선물로 주시려고? 네, 제가 네. 출간했던 책 2권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선물이니까 네. 럭키하고 그거죠. 인사 담당자 100명을 만난 그 기록들. 네, 제가 작년에 출간한 럭키라는 책이랑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었던 이유인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 100명을 만나서 이제 취업에 관련된 책을 냈었던 그렇죠. 네, 비밀 녹취록 책 가지고 왔습니다. 비밀 녹취록을 이제 비밀스럽지 않게 만든 책을 네. 일단 시작은 많은 분들이 좀 뭐 기대됩니다. 김예진님 안녕하세요. 웅아니야님, 김 작가님 찐으로 오셨죠. 이런 글들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우리 김도윤 작가님의 인생 이야기, 라이프 스토리를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의 질의응답에 진행을 토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뭐 저나 김도윤 작가님도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가장 취업하기 어렵다는 작가님이나 저나 둘 다 지방대를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사투리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원래 고향 사람 만나면 사투리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구의 지봉초등학교 수성구에 있고요. 거기 네. 나왔고 그다음에 능인중학교, 그다음에 경신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경신고는 자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고였죠. 네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명대학교 네. 졸업해서 저는 순수 토박 대구. 토박이. 네. 저도 순수 토박입니다. 경신고 옆에 경신중학교, 그 옆에 덕원고등학교, 그다음에 영남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영남대 졸업하고 그때는 저는 이제 8학번이거든요. 네. 95년쯤에 졸업을 해가지고 저희 때는 지방대는 아나운서 정규직을 아예 안 쳐다볼 때였어요. 네.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안 뽑아줘서. 그렇죠. 아나운서나 기자 계열도 이제 사실은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학력이나 더 이런 했죠. 것들을 굉장히 더 했죠. 많이 보는. 면접 볼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 작가님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또 이런 이 창업의 길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바로 갔던 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막 취업 준비생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힘듦을 절실하게 공감하는 거는 저는 이제 30살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네. 그러니까 24살에 계명대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되게 늦은 시작에 네네. 늦은 졸업이었고 네. 그다음에 취업도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턴십을 3번 했고요. 네네. 인턴십 뭐 롯데라든가 KT라든가 외국에서 인턴십도 하고 음. 그다음에 계약직도 해보고. 거의 1년 정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는 게 이게 사실 정규직이 되는 과정이 그 전에는 되게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턴십도 네. 계약직도 네. 그 시절을 거의 한 1년 6개월, 음흠. 뭐 2년 가까이 보내고 이제 네. 나중에 외국계 회사에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죠. 해서 네. 이제 거기도 얼마 많이 다니지는 않으셨잖아요. 거기는 총 한 2년 정도 다니고 그죠? 제가 네. 원래부터 이제 27살 때부터 제가 열심히 살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런 무대에 좀 많이 설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네네네. 공모전 헌터 같은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강사라는 거를 하면 난 좋겠다. 그게 내 평생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작가라는 직업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32살인가 그때쯤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살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알게 되신 거는 이제 제가 38부터 갑자기 네. 이제 유튜브라는 거에 미쳐가지고 네. 지금 이제 유튜브 4년 차. 네, 아시겠지만 이제 김작가 TV 채널을 운영하고 그쵸. 있거든요. 네. 네. 지금 회원수가 꽤 되죠? 네, 구독자 이제 한 147만 147만 네, 넘었죠. 147만 147만이. 네네 7만 명 정도 한 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쯤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어쨌든 정규직으로 좀 회사를 다녔었단 말이에요. 다녔죠. 근데 그거를 한 2년 다니고 놨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걱정 안 하던가요? 엄청 많은 걱정을 했고요. 근데 그때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계기는 네. 근데 취업 이야기가 되는데 회사 그만둔 얘기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때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 전부터 이제 작가와 강사라는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가 너무 분명했어요. 그게 분명했는데 이제 왜 회사에 취업을 했냐면 이제 네. 아무래도 제가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 이렇게 대학생분들 뭐 많이 만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첫 마디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취업이 많이 힘드시죠? 음. 라고 하는데 이 취업 전선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앞에 나온 강사분 이런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취업을 해보지도 않고 취업이 힘드시죠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 어떤 같이 우리 학생분들과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전에 중요한 거는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취업이 힘든 전선을 밟아 보는 게 그분들의 절실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는 이제 취업을 저도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다와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처음부터 유튜브 하고 뭐 창업하고 저는 이 길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쨌든 1인으로 시작을 하면 네네. 맨 땅에서부터 내가 서류 작성 어떻게 하는 거에서부터 프린터 어떻게 하는 것부터 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라는 거는 뭐 작게는 10명, 많게는 뭐 대기업 뭐 몇만 명 이런 회사들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가서 배우고 잠깐이라도 아하. 나오면 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왜 오래 안 다녔냐 하면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일을 잘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사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네, 네. 여러분 나중에 다녀보시면 공감하시겠지만 월급이라는 거는 굉장한 마약 같은 겁니다. 그걸 계속 받잖아요. 한 5년, 10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 그만두는 이유가 이게 매달 25일, 5일에 안정적으로 꽂히는 게 사라진다라는 그 불안감은 엄청나죠. 네, 엄청나고 네. 회사 생활 10년쯤 하면 여러분 뭘 했을까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겠죠. 네. 내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더 못 그만둡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없을 때 딱 네. 이제 그만둔다고 했죠. 자, 일단 이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런 저런 이유로 그만둔 것까지는 얘기했는데 여튼 오늘은 그만두기 위해서는 일단 취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취업에 조금 네.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상모 돌리는 쿠찌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정규직으로 계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규직으로 있을 때요? 예, 위에서 세 번째. 저기 있군요. 예.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딱 두 가지였거든요. 회사 생활을 이제 오래 할 생각은 없었지만 네네. 한 가지는 인사 담당자로서 채용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홍보 쪽. 왜냐하면 제가 공모전 헌터 대학교 시절에 공모전 한 17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 마케팅, 광고, 홍보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제 좀 홍보회사 쪽에 예. 원래 인사 일도 좀 하고 싶었는데 인사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학력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언론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흔히 말하는 스카이 쪽에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자직이니까 뽑는데 네. 지방대를 의무적으로 뽑게 되면 네. 그 사람들 어디를 보내냐면 인터넷 뉴스 정리하는데 이런 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보직에서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좀 네. 되게 섭섭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 당연히 스카이보다는 네, 네. 대구에 이제 졸업하신 분이 많을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스카이가 아니라 대구 계명대학교에 졸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K대, 유명한 Y대잖아. 그렇죠. 뭐 네. 서울대 나오신 분이 여러분 학력 때문에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약 올리는 거잖아요. 왜 웃어요? 거기도 Y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페널티를 안고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한 건 2011년인데 지금부터 이제 10년 전이잖아요. 그땐 당연히 지금보다 학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지금도 학력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때보다 덜 볼 뿐이지. 근데 세상에서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 열정, 꿈, 스펙보다 스토리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스펙보다 스토리와 꿈이 있었으면 네. 책도 내고 이런 걸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제가 취업 전선에 나가 보니까 너무 냉정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30년, 뭐 25년 살았던 인생은요 이력서 두세 장으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럼 두세 장이 못 담으면 나는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받는다는 게 그럼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담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담을 수 있는 거 8대 스펙, 학교 학점, 어학 성적, 뭐 어학 연수, 자격증 이런 것들 빼고는 담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부분이 만약에 페널티가 있다면 나머지 스펙들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채워서 그분들을 어쨌든 여러분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데 오는 거잖아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스토리도 가져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네네. 졸업하고도 이제 대학생들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저보다 스펙이 많은 사람을 이제 열 손가락 안에 꽂히게밖에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은 학생을 만났는데도 저는 그만큼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라는 제가 사랑하는 대학교지만 사회적으로 순위가 높진 않은 대학이죠. 그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가 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그 어떤 학생보다 스펙이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 뒤에도 네네. 좀 좋은 가정이 있지 않았나. 요거 조금 밑으로 내려보실래요? 아까 네.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채팅창 조금 위로 올려 네. 하나만 더 내려보세요. 예, 김혜진님이 네. 이런 경험까지 해봤다. 작가님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그 밑에도 메론빵님이 한 개의 경험을 집중해서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부류의 여러 개의 경험들을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그보다 더 중요한 댓글은 여러분 밑에 예. 한우국밥 먹고 왔어요. 예. 작가님 유튜브로보다 실제로 많이 잘생겼어요. 감독. 그걸 본인이 하면 안 되지. 내가 감사합니다. 해주려 그랬는데 안 잘생겼어요, 해주실까 봐. 진짜. 예. 자, 요거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예. 일단 메론빵님 답변. 이력서의 경험이 기재할 때 한 개의 경험에 집중해서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부류의 여러 개의 경험들을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요거는 당연히 이력서에는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요 질문은 이력서에 담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소서에 담을 때 이거를 나열을 할 것인가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할 것이냐의 선택인데 네. 저는 여러 개를 했더라도 하나로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소서를 뭐 학생 때도 자소서 대회 상도 많이 받았었고 그다음에 직업이 작가이기도 하고 학생들 자소서도 많이 봐줬었는데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 스펙이 있어요. 그럼 1번부터 10번을 자소서에 다 녹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1번 항목에 뭐 본인의 강점을 설명하러 가면 자기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 행사 이런 데서 보조하러 온 경험, 뭐 네네. 인턴십한 경험 그걸 한 군데 다 녹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여자고 제가 남자입니다. 소개팅에 나갔어요. 네네. 아 저는 네. 지금 입은 옷도 되게 비싼 명품 옷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 차는 뭐 외제차고 네. 저 서울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돈도 제가 굉장히 많이 벌고요. 네네. 어떤 기분 드세요? 아우 재수 없어. 재수 없죠. 네. 예, 그렇게 여러분, 되네요. 재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랑을 나열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을 얘기할 때는 자소서에는 한 개의 항목에 딱 한 개를 제대로 살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개를 제대로.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제 건축가예요. 아니 자동차로 할게요. 자동차인데 자기의 강점을 자동차 관련된 경험을 적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뭐 자동차 뭐 동호회도 갔고 뭐 이런 박람회도 갔고 해외에 뭐 이제 뭐 BMW, 벤츠 이런 기업 탐방도 가고 했어요. 그거를 다 놓치기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강점에 나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하면서 그것들을 다 엮어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키워드는 한 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버리는 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 뭘 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걸 버려야지 내가 가진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소서 항목이 5개잖아요. 한 개의 항목에서 한 개만 제대로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한 개만. 근데 그 한 개의 키워드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을 겪었던 것들을 묶어서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흩어진 것들을 다 묶어서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메시지 하나 제대로 줄 수 없다. 네, 요거는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메론빵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십니까? 유튜브에 계신가 보네요. 유튜브에 계시나 봐요. 네. 메론빵님에게 커피 쿠폰 네.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김혜진님 계십니까? 김예진님에게도 커피 쿠폰 네.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한우국밥 먹고 왔어요 계십니까? 한우국밥 먹고 왔어요 분은 작가님 실제로 많이 네. 실제로 만났다는데 현장에 안 계세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가 보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예. 운영진의 댓글입니다. 진짜 운영진 아니죠? 예, 네. 아무도 답변이 없네. 자, 그리고 아까 전 그 김혜진님 그 질문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네네.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런 경험까지 해봤다라는 작가님의 스토리로 얘기한다면 저는 사실 대학실에 정말 스펙을 많이 쌓았던 그때의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네. 자격증 한 20개 정도 취득을 했었고요. 뭐 공급 자격증은 대략 없었어요. 어떤 거 몇 개만 꼽는다면?
기억도 안 나네.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 뭐 사무 자동화 산업 사무 기사, 그다음에 뭐 스포츠 마사지도 있었고 뭐 진짜 엄청 뭐 정말 다양하게 다양하게 많이 네. 땄었고요. 그다음에 공모전 17번 상을 받았고 네. 해외 봉사랑 해외 봉사로 네팔,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그다음에 이제 뭐 학점은 한 3.8 정도. 네. 그다음에 대외 활동 이제 수십 개를 했었고 네. 졸업할 때는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이제 대통령상도 받고 네. 정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경험까지 해봤다 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그 절실함 같은 거 있잖아요. 절실함. 음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절실함을 너무 싼 단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게 만든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취업이 절실한 건 알겠어요. 네. 저도 똑같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면 절실했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노력이 절실했음을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그 절실함은 진짜인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 예전에 만날 때 자소서든 이력서를 보면 다 그냥 평이에요. 그냥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별로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인사나 홍보팀에 이제 입사를 하고 싶은데 그 부서는 티오가 굉장히 작아요. 네. 사람 몇 명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과는 원래 공대보다 적게 뽑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업 지원서를 낼 군데도 많지 않았고 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이 되는 거예요. 서류 탈락. 그럼 여러분 그때 저는 뭘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고 싶은 대기업, 중기업, 외국계 기업을 한 140개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메일 주소 찾을 수 있는 걸 다 찾은 거예요. 인사팀 메일 주소를. 그 140개 팀에다가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저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가지고 메일로 보냈었거든요. 실제로 140개 중에서 답변이 얼마 많이 왔을까요, 여러분? 많이 안 왔죠, 당연히. 실제 답변은 10개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어떤 인사 담당자는 제가 실제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서는 제 서류를 통과시켜 주기도 했어요. 공채 기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절실함 같은 것들이 바로 뭐로 딱 이어졌다. 그런 건 세상에 없죠. 근데 그럴 만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원서를 내는 데서 그렇게 했다면 다른 데서도 네. 다 그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전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운이랑 만나서 네. 우리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되게 재밌어 하십니까? 작가님? 저는 너무 행복하죠. 재밌어 하시죠. 네네네. 근데 재밌어 하는 일을 하시는데 수익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수익 네네 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잘 하고 네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큰 애가 내년이면 이제 군대 끝나고 이제 복학 3학년 되는데 항상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인생서에 보면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인생 행복하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잘하지 않는 일이면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만 작가님 책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같이 공감하고 있었던 게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 취업 후보생에게 그 직장 그 인사 담당자가 해준 이야기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잘해야 돼라는 그 메시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나를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진정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가님은 그러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잘하는구나를 언제 깨달았어요? 우선은 저는 작가와 강사라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이제 20대 중후반에 관련된 경험을 엄청 다양하게 많이 하면서 그걸 알았고 네네. 근데 그걸 잘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어렵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운이 좋게 잘하게 된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좋아함과 잘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 좋아하냐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지 왜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게 안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을 뽑을 때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그 일을 좋아하는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뽑았어요. 이 친구를 뽑았어요. 좋아해. 일을 미친 듯이 좋아하네. 근데 일을 너무 못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할까요? 옆 사람, 옆 부서, 옆 팀. 회사 감당하는 거예요. 회사는 우리 윤리 사회교과서에서 배웠죠. 뭐 하는 곳이죠? 이윤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이윤 창출. 회사는 여러분 그 사회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을 채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냉정하게 말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있는 그렇죠. 집단이에요. 그럼 그 집단이란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겠죠. 근데 그 이윤 창출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좋아함은 잘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함과 잘함에 제가 냉정한 차이를 한 가지 얼마 전에 제가 정립한 건데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건데, 좋아함과 잘함은 여러분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함이란 건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잘함은 남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뭐를 좋아한다 할 때는 누구와 비교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제가 만약에 책을 잘 쓴다, 뭐 유튜브를 잘한다라는 거는 어떤 누구보다는 잘한다가 좀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나와 밖에서 좀 그걸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인사 담당자가 아니면 내 윗사람이, 내 면접관이, 상대방이 내가 잘한다고 느끼게 할까를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러니까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저는 사실 원래 굉장히 약간 순수한 편이라서 이게 좋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도 저도 좋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인의 인생에서는. 근데 취업 전서에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이 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이 친구 뽑아서 얼마나 이 친구 편집을 잘할까, 얼마나 글을 잘 쓸까, 이게 당장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가족 같은 회사는요, 내가 일을 잘해야 그게 가족 같은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군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면 제가 바로 받을게요. 네, 맨 뒤쪽에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기 댓글에도 쓰긴 했는데 네. 제가 덕질을 너무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덕업일치라고 해서 덕질이랑 조금 내려보실래요? 네. 덕질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진짜 부럽거든요. 혹시 작가님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지, 했으면 어떤 느낌이신지. 삼나봉이시군요. 네, 삼나봉님. 네. 덕업일치란 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는 덕업일치이고요. 작가 생활할 때도 강사 생활할 때도, 그리고 지금 작가로서가 가장 사실 제 인생으로 쳤을 때 지금 제가 1982년에서 41살이거든요. 41년 동안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업일치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 147만이고 막 한 달에 영상 80개씩 올리고 지금 올라간 영상이 한 2천 몇 개 되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다들 막 보면 부러워할 거야, 안 부러워할 거야? 좋아하겠죠. 부러워하겠죠.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되고 있으니까 부러워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편해 보이고 좋겠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럼 제가 구독자 0명 때, 그러니까. 100명 때 제가 술자리 가서 야, 네. 구독 좀 한번 좀 눌러줘 하면 구독을 그렇게 안 눌러줘. 그러니까 그 덕업의 일치에서 제가 느꼈던 박탈감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분한테 딱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내 덕질을 직업으로 가져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내가 과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네. 것인가? 이게 과연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만화 쪽, 웹툰 쪽 시장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소수 빼고는 대부분 다 돈을 못 벌잖아요. 그 웹툰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한테 한 이제 문화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 만화가 웹툰 작가들이 대부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은 만화를 그리는 게 본인의 덕업이에요. 네, 근데 네. 그걸 직업으로 가져다 물는 거야.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 답변했냐면, 그것까지 감내하는 게 재능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유튜브가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지금 그때 제 나이는 37, 8쯤이었습니다. 지금보다 4, 5년 전이면 유튜브는 지금처럼 전성기는 또 아니었겠죠. 그렇죠. 30 중후반인 남자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와 도윤아, 네가 드디어 제대로 된 길을 가는구나. 역시 김 작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주변의 상당수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 야 지금 유튜브 야 그거 약간 아직 B급 문화야. 너 지금 먹방 같은 거 하는 거나 하는 거니? 너 그런 쪽 아니잖아. 그리고 야 너 유튜브 잘 된다 보장도 없고 너 지금 이제 30대 중후반에 작가와 강사로서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뭘 또 새로운 걸 하냐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저한테 누가 안 좋은 말 할까요? 다들 진짜 부러워하죠. 지금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덕업이 행복하려면 결국에는 잘 돼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좋아하는 거를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보통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 직업 1순위로 뭘 꼽냐면 예술가를 꼽아요. 근데 여러분 예술가 되고 싶어 하세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세요? 예술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로에서 연극하시는 분들 이 먹고 사는 게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그 길을 간다라는 거는 그 현실을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4년 동안 감내했습니다. 4년 동안 감내해서 지금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 저분한테도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덕업을 내 걸로 직업으로 가져올 이제 의지가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덕질은 뭐 하고 계세요? 아 비밀이에요? 비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저희가 삼라봉님께 커피 쿠폰 선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가실 때 운영 부스에 저 누굽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다 이제 체크해놨으니까 챙겨드릴 거예요. 남이님이 아드님이 직업 상담사로 취업을 했는데 응원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준비해서 취업하길 원했지만 본인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혹시 여기 계십니까? 네. 지금 그러면 직업 상담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이크 드릴게요. 사실은 어제 네. 취업을 했어요. 직업 상담사로. 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네. 어떤 조언이 필요하나요? 그냥 냅두는 게. 아니 제가 드는 생각은 네. 어제 취업하신 분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선생님 우리 네. 어떤 말을 해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좀 해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거의 대구 경북의 의전 행사는 제가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분이 다들 공무원분들이잖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삶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아드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사실 뭐 정답이 없는 길인데 네. 아까랑 연결되는 건데 사실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 우리가 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네. 어머님께서는 좀 안정되지 않은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무원을 하는 게 지금 정말 어머님께서 대한민국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마음도 대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쪽일 거예요. 이런 네. 마음도 있으시겠죠. 중요한 거는 딱 공무원이 되는 순간 얘는 평생 안정적이고 걱정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과연 걱정이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공무원을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 상담사에서 잘 될 수도 있는데 자녀분의 의지랑 그다음에 자녀분께서 직업 상담사로서 예를 들면 얼마나 그걸로서 본인의 포텐셜을 터트릴 수 있는 분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한 게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도 항상 저 모든 분한테 한 얘기 딱 유튜브 관련해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유튜브를 할 만한 정도로 유튜브는 여전히 블루오션 시장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3개월에서 6개월 빡시게 해보고 아니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도 저는 되게 힘든 그렇죠.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예전에 많이 이어졌던 게 고시낭인 같은 거잖아요.
고시를 뭐 9년 10년 붙잡고 있다가 네, 인생이 네.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녀분이 직업 상담사로서 얼마나 비전이 있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진로 상담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유튜브 똑같이 영명이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이 비전이 똑같지 않다고요. 누군가는 그냥 1년 지나도 구독자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겠지만 누군가는 4년 지났을 때 147만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20만 다를 거란 말이죠. 그건 비전과 본인의 실력과 뭐 내공 이런 것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부모님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되는 게 우리 김도연 작가께서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95년에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그 당시에 프리랜서 인정도 안 했잖아요. 네. 프리랜서로 먹고 살겠다고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영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 대동은행이 있었거든요. 예, 학과장님이 대동은행 추천서 써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은행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나간다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런 부모님의 생각보다는 아드님에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부모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 게 예. 저희 부모님께서 제 유튜브 시작한 거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랬겠죠. 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예전부터 이제 한 지금 그만두셨는데 얼마 전까지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아버지가 여자 손님이 타시면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유튜버란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안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 잘 되면 안정돼 보이고 잘 그것도 되면 박수를 보낼 수 있죠. 잘 되면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용기를 드리면 그 대동은행 아시죠? 98년 IMF 때 망했습니다. 제가 거기 갔으면 실업자가 됐겠죠. 다음 질문 혹시 또 현장에 있으면 저희가 받아볼게요. 우리 어머님께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좀 센 거 드릴게요. 치킨 쿠폰.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 주신 분은 제가 그래요? 요 책이랑 음. 럭키 책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 권씩 꼭 5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셔가지고 하나 고르시면 챙겨드리겠고 네. 또 현장에 다른 질문, 앞에 여성분에게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것저것 뭐 경험을 좀 쌓고 싶고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나이도 나이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런 커리어가 쌓이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경력도 뭐 딱히 내세울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럴 땐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우선은 요 예시를 들으면 굉장히 그래도 공감되실 거는 저는 24살에 대학교를 들어갔고 30살에 졸업을 했고요. 그 남자가 대부분 요즘에는 취업 나이가 어떻게 되죠? 군대가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에 한 26, 7쯤 되죠. 26이면 졸업을 하죠. 저 때도 그래도 한 27이면 졸업을 했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3년이 늦었던 거죠. 요거와 관련 연계돼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학교에 취업 캠프를 갔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때 그 여성분이 나이가 27인가 8인가 그랬어요. 여성분이 27, 8에 4학년이면 나이가 많죠. 보통 24살 뭐 그렇죠. 5 예. 정도 되면 졸업을 하시니까 휴학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는 27이고 스펙도 별로 없고 한데 어떡하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는 여자 친구, 그냥 여친? 사람 친구?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30살에 취업을 할 때 그 친구는 32살에 취업을 했고 근데 그 친구는 취업을 한 회사가 지금은 별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져서 아무래도 보시핑 어쨌든 모든 여성들이 가고 싶어하는 입사하고 싶어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제 친구니까 편하게 얘기했던 게 그 친구 진짜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고 몸도 날씬하지도 않고 한데 나이도 많고 한데 아무리 퍼시픽 입사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 그 학생이 저한테 어떻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 말이 그 친구는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가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대통령상을 졸업할 때 받았는데 그 모임에서 만나게 됐고 그 친구는 대학 시절에 수천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하나의 강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스펙이 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받았고 면접과 이력서에서도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해 가지고 됐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 선생님 그런 특별한 거 말고 어, 특별한 거 말고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 되게 냉정한 얘기인데 너는 지금 동료들 같이 취업을 하는 동료들보다 나이가 더 많고 뭐가 부족한데 더 채워서 이거를 비슷하게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 나이가 32살인 여자 학생이 내 친구가 취업을 보통 친구들과 똑같은 취업 스펙이라면 음. 그냥 25, 6 뽑는 게 더 맞지 않나? 너 같으면 너가 기업 사장이라면 입장에서 누굴 그렇죠. 뽑겠냐? 당연히. 네. 그러면 그 친구의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뽑는 건데 너는 너가 불리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특별한 거는 갖추는 거 싫다고 하면 그건 어떡하자는 거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 나이가 당연히 불리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때보다 불리한 게 줄어들었지만 만약에 학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학생이 사장이에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만약에 딱 2명의 남자가 왔습니다. 여기 40살, 제가 25살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누구 뽑고 싶겠어요? 그냥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왜 제가- 저보고 웃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다 똑같고 여기가 서울대고 제가 계명대학교예요. 누굴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서울대 뽑는 게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럼 계명대라는 거는 내가 이 친구한테 밀리니까 다른 걸 쌓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선생님 잠깐만요. 저 서울대 계명대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저 다른 거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있으시다면 그게 불리하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불리한 것만큼 나는 다른 동료들보다 내가 만약에 1년, 2년, 3년 늦다면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뭔지.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나이는 들어가는데 지금 뭘 채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엄청 할 생각도 별로 없어. 그럼 차라리 지금 취업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는 이제 불리해진다는 건데 취업 전선에서 그거를 극복할 만큼의 내가 뭐를 쌓으면 괜찮죠. 근데 만약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30살이고 했는데 계명대학교 졸업하고 했는데 다른 스펙도 별로 없고 한데 제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겠다고 하면 그게 전 도둑놈 10보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 질문에 이어서 그 네. 커피 쿠폰 준비해 드릴게요. 요 책 보시면 네. 도움 되지 않을까. 또 인사 담당자 100명을 만난 비밀 녹취록을 책을 선물로 지금 바로 챙겨 드리죠. 네. 그 책 얘기한 김에 지금 시간이 우리가 뭐 그렇게 다 한정 없이 쓸 수는 없고요. 이 책과 관련해서 네네. 우리 김도현 작가님을 오늘 모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 책. 인사 담당자를 100명 정도 만나셨어요. 네네. 그들과의 대화를 책으로 내셨는데 네. 조금 이제 모든 질문이 거기로 좀 모여들 거예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바라는 인재상,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네. 몇 포인트 좀 줄여서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아직 보시면 되고요. 네. 이미 이 책의 판매 시점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분들이 보는 것들은 뭐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그냥 첫 번째 냉정하게 기업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뭘 창출하는 기업이라 했죠? 이윤 창출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기업의 제1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인지하고 반대로 생각하세요. 역지사지로. 내가 편의점 사장인데 땡땡땡땡 여러 명 친구가 왔어요. 누굴 뽑고 싶겠는지. 여기서 단순히 스펙만 높은 친구를 뽑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너무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스펙이 높은 친구가 돋보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뭐 이제 편의점의 사장이에요. 편의점에 누굴 채용해요. 누구는 뭐 서울대 나왔고 토익 900점에 그다음에 자격증 5개 있고 공모전 몇 개 있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친구는 그냥 그 친구보다 좀 모자라. 그냥 부족해요. 근데 이 친구는 편의점, 저는 GS 편의점에서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CU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미니스타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근무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편의점이 매출이 달라지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배치가 잘 되었을 때 저는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낮에는 어떤 손님이 많을 건데 이 지역은 유흥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런 손님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품들을 팝업 상품으로 뭔가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우리 매출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점장님한테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 뽑고 싶겠어요? 그렇죠? 후자죠. 후자죠. 네. 이 후자의 것들을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다만 앞에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비교하면서 뭔가 낮게 취급되는 것 같은데
앞선 스펙들을 또 너무 무시하지는 말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첫 번째 여러분 이윤 창출입니다. 역지사지.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한 10개 정도라면 어떤 대기업에 거기에 15명이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0명, 10,000명이 지원을 해버려요. 경쟁률 100대 1, 뭐 150대 1, 200대 1, 좋은 데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 이력서와 자소서를 다 100% 볼 수 있다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거 여러분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소개팅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소개팅 미팅. 자, 여러분 여기 외모로만 사람 평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첫인상으로만 사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최소한 3번, 5번, 7번 만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소개팅 나가서 첫 만남이 별로면 그만 만나요? 그냥 딱 스타트가 마음에 안 들면 시작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번 두 번째 만나 애프터 와도 안 하잖아. 그쵸? 왜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모든 시간을 다 무한정 내줄 수도 없고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또 딴 사람 우리를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첫 느낌이 괜찮은 사람도 나중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첫 느낌 괜찮은 사람 만나서 다음 느낌 괜찮고 하면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도 여러분 모두를 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다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여러분 직무에 적합한 경험과 이력과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 예를 들어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요? 예를 들면 봐봐요. 여기에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리를 조금 유식한 용어로 얘기하면 직무가 되는 거죠. 직무. 마케팅 직무가 있고 R&D 직무가 있고 영어 직무가 있고 인사 직무가 다양한 직무가 있어요. 그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든 자소서든 가장 많이 보여줘야 되는 70%의 분량은 직무 적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아까 전에 편의점 제가 하려 얘기했죠. 그 친구가 뭐 다른 거 마라톤 저 잘 뜁니다. 저 뭐 인간관계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나 편의점 일을 잘한다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인데,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혹시 혼자 일을 하나요? 일을 혼자 하지 않죠. 일은 옆 부서, 팀워크이죠. 그다음에 상무님, 부장님, 대리님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는 요즘 세상에 조직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 때도 이제 기성세대, 뭐 저보다 윗세대시니까 또 여러분이 저보다 아랫세대시면 이때가 개인주의가 심했겠어요? 저 때가 개인주의가 심했겠어요? 저 때가 더 개인주의가 그렇겠죠. 심하겠죠? 네. 그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개인주의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죠. 여러분을 뽑는 사람은 여러분 세대예요, 윗세대예요? 윗세대죠. 윗세대죠. 윗세대는 항상 그런 얘기하죠.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같이 일하기 힘들어. 그러면 반대로 같이 일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면접이든 이력서든 자기소개서 직무 적합성을 제일 많이 보여줘야 되고, 특히 면접에서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이 친구 나랑 일할 수 있을까? 나 얘랑 일을 해도 되는 걸까? 마음 불편한 사람이랑 일할 수 있어요? 마음 불편한 사람이랑 소개팅 1시간도 있기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직무 적합성을 생각하시면 되고, 3번째는 가장 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했죠 제가? 직무 적합성. 2번째 조직 적합성. 3번째 기업 적합성이에요. 한마디로 기업 로열티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적잖아요. 예를 들면 울산에 있는 분들은, 자동차 입사하는 친구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울산을 밝히는 그 울산 현대자동차의 불빛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자동차 꿈꾸는 친구야.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르노 아반떼를 타고 그 다음에 소나타를 타면서 이 4바퀴 달린 자동차의 매력이 네. 우리 가족을 행복한 곳에 데려다주고, 저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많은 가족의 그런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뭐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뻥이잖아. 기업도 뻥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싸한 기업 로열티가 있는 사람은 그게 강점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뻥인 거를 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자소서를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직무와
조직 적합성을 최대한 이게 90에서 9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적합성은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선업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고 하면 그 업종별로 원하는 약간 역량이나 태도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냥 그에 맞춰서 좀 적어주는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개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오늘 안에 이제 답변이 다 안 되더라도 그죠? 우리 김 작가님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그 뭐 인터뷰 영상 등등 상관없이 여러분 또 그런 궁금한 거 그 김 작가 TV에 또 채팅창에 댓글 달아놓으시면 또 답변해 주시죠. 아, 네네네. 그죠?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희망 JSI님이 JSL인가요?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데 준비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큰 꿈은 부서져도 파편이 크다는 말을 믿고 준비 중인데 이럴 때 도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눈을 돌려야 하나요? 라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JSLOI님 계십니까? 유튜브에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서 준비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준비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그죠? 네,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 이게 기업을 참 도전을 해야 되나?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네. 이거는 저는 참 우리 인생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약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저 이제 자기개발 작가니까 눈높이라는 게 참 많은 거를 결정짓는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에서 딱 만족해 버리면 그 이상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첫 직장은 너무 중요하다. 첫 직장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시작한 사람과 네. 중소기업에서 시작한 사람이 있다 칠게요. 시작 포인트. 일단은 뭐 복지, 연봉 다른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근무 환경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직무 회사로 이직할 때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분이 딱 1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냥 연봉 2천이 있고 3천이 있다 칠게요. 그다음에 연봉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연봉 요즘에 뭐 신입사원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뭐 5천, 6천 뭐 PS 받으면 더 받는다고 하는데 첫 시작 연봉 2천에 칠게요. 이분이 6천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시간 진짜 오래 걸립니다. 연봉이 갑자기 2천 받는 분이 연봉 50% 상승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연봉은 7에서 10%, 6% 뭐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야 되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5천 딱 받아버리면 이미 차이가 좀 크죠, 사실. 그 다음에는 연봉 똑같이 5% 올라도 이미 그 원 시드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한 가지는 처음부터 좋은 직장 갈 수 있으면 당연히 베스트죠. 그걸 누가 지금 모르겠어요. 다만 그걸 위해서 우리의 세월을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인데 저는 최소 1년, 진짜 맥스 했을 때는 2년 이상은 넘어간다면 본인이 그 위로 지금은 못 넘어가니까 뭐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중견기업을 밟고 중견 시작해서 밟고 대기업을 밟고 이 스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 지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지난번 대구대학교에서 이제 그 비슷한 그 취업을 성공한 선배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현장직, 어떤 사람은 사무직이에요. 근데 거꾸로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현장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현장직에 있는 사람은 사무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거든. 그래서 이제 튼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자기의 만족 지수를 그렇죠. 조율하면 괜찮지 싶은데 이게 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뭐라 하기도 그렇고. 이 글 좀 밑으로 내려 보실래요? 아까 나와있던 질문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라따뚜이님이 회사에서 원하는 앞서 그 말씀해 주신 거 팀워크, 뭐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했는데 예를 네.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사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이 뭘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여주는 게 동호회로 많이 보여주죠. 동호회, 동호회. 예. 학교에서는 보통 동아리라고 하죠. 동아리고. 동아리. 근데 동아리에서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 조금 한계가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자소서에 적을 때 여러분 그래도 남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자소서 글빨이라고 하잖아요. 글이 되게 중요한데 소재가 별로면 글이 잘 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남자분들 군대 경험 적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적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단 군대 경험은 굉장히 미아가 되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다 남자야. 남자도 군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이 친구가 내가 이 회사의 병영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가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우리나라 군대 이미 너무 좋아졌죠. 밖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군대 얘기랑 축구 얘기잖아요. 네. 왜냐면 왜 군대 얘기 하지 말라면 군대 얘기가 별로가 예. 그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거 여러분 군대 경험 맞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 군대 경험이거든요. 그 2년을 버틴 거. 근데 소재가 너무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이 동아리 이런 거보다는 네. 여기서는 회사에서 원하는 팀워크, 의사소통 보여주는 거 당연히 동아리에서 하는 팀워크, 의사소통보다는 좀 다르죠. 좀 더 공적이죠. 그럼 어디서 있었던 의사소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겠어요? 직장에서의 경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로 직장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사무 보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턴십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항상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경험해야지. 아니 지금 경험이 없으면서 자꾸 뭔가 상상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위해서 이걸 경험하라고 지금 스펙이 있는 거라고. 스펙은 너의 그 1억서의 스펙 한 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적어놓고 그걸 바탕으로 너가 자소서에서 보여줄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인턴십에서는 이제 직장 선배들과 일을 하면서 어떤 마찰이 있었다든가 본인이 뭘 잘했다든가 부서 간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 내가 잘해서 뭐가 좋았다든가 이런 것들 네. 잘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추 다 돼가니까 그 한 가지 좀 제가 더 얹어드릴게요. 루루님이 문득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담백한 카스테라처럼 좋으시네요 하셨는데 일단 커피 쿠폰 쏘겠고요. 아니 이거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나는 내 몸이 지극히 정상인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요. 너 어디 아프니?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요. 집에 뭔 일이 있니? 이게 그럼 누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죠? 내 이미지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좀 듣기 부담스러운 그런 목소리도 있고 말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표현입니다만 담백한 카스테라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우 공부를 하면서 그 여러분 세대는 모르는 성우 배한성 선생님 작가님이 아시죠? 압니다. 예. 배한성 선생님이 제 사부님이신데 발성을 새로 배웠어요. 방송 준비하면서 발성을 새로 배웠어요. 어떤 톤으로 어떻게 소리를 냈을 때 이렇게 좀 담백하게 들릴까, 괜찮게 들릴까를 이거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그 과정을 이제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처럼 앞서 이제 뭐 면접에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일단 많은 스펙도 스펙이지만 여러분들 나를 표현하는 방법, 나의 이미지를 잘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연습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회가 있으면 작가님이 아니라 내가 강의를 해야겠어요. 기회가 있으면. 자, 일단 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작가님 얘기 마치고 나면 우리 양 옆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 각 기업 현장 채용 박람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시까지니까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고. 네, 그- 마지막 요거 예, 하나만 하나 답변해야 더. 될까요? 네. 아까 이제 서류랑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신 거에서 이어진 것 같아서요. 김래리님. 김래리님께서 서류 전형은 잘 통과를 하는데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까요? 아하.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고 하셨는데 요거는 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는 일단 서류 전형은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행이네요. 본인이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는 괜찮다라는 거겠죠. 네. 근데 이분이 성별이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 혹시 계세요 현장에? 김래니님? 네. 아니구나. 현장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종류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음흠. 본인 사진이 본인과 너무 다를 수 있죠.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냥 사소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사소하게 하나하나 다 찝어보는 거예요. 네. 본인과 너무 다른 사진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을 조금 더 이쁘게, 본인을 조금 더 잘생기게 하는 건 좋은데 본인과 너무 다른 사람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시 소개팅 나갔는데 음흠. 푸사에 있는 남자, 푸사에 있는 여자가 아닌 반대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속았다. 이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시는데요. 포샵 적당히 할 그래서 걸. 사진은 잘 찍으시되 네. 본인보다 조금 더 이쁘고 잘생기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면접에서 자꾸 떨어진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계되는 건데
본인이 무언가를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남들이 나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은 처음 보는 자리잖아요. 면접관은 나를 그렇죠.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나를 자꾸 안 좋게 본다는 거는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원인이 문제가 있는 있죠. 거죠. 네. 나한테. 그럼 내가 무언가를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뭘 실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칭찬할 거는 의지는 있는 거죠. 왜냐? 지금 이런 걸 물어볼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원래 이제 인사 담당자 뭐 인터뷰도 하고 워낙 많은 인터뷰를 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갈 때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기업 정보 인사 담당자랑 우리가 면접 본 거를 유출한다 이게 아니라 나 혼자 듣기 위해서 그걸 이제 듣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녹음을 한 거죠. 녹음을 한 걸 가지고 내가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 학교에 여기에 취업 전문가분들 오시잖아요. 학교에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내 주변 친구들 취업 스터디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보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담당자라면 너가 이런 부분에서 좀 대답은 잘했는데 이런 거는 좀 안 좋게 보셨겠네. 그게 평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오늘 강연장에 딱 여기 제가 왔다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나가요. 그 만족도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게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면접에 나가서 떨어졌는데 본인은 말을 잘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겠죠. 나는 그럴 수도 기분 있죠. 나쁨 하나도 안 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거라. 근데 남들이 들었을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기업 적합성에 적합한 대답을 안 줬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학교 취업 캠프도 모의 면접이든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거에 참여하셔서 실전 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학교 취업 캠프 모의 면접에도 기업의 실제 인사 담당자, 교육 담당자 하신 분들이 오셔서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그 피드백도 도움되고 내가 현장에 실제로 면접을 나갔을 때도 긴장감이 줄어들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력도 쌓고 경험도 쌓고 스토리를 쌓았지만 네. 자소서 대회도 나가보고 상도 받아보고 그다음 취업 캠프 모의 면접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취업을 할 때는 실제로 제가 녹음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붙어도 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내가 뭐 때문에 붙었는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우린 계속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들이 평가하고 그냥 정답만 우리한테 준 거니까. 근데 그걸 내가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복귀를 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딱 요 세 작업 정도 하시면 굉장히 면접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메론빵님도 면접 때 녹음은 생각 못 해봤네요 라면서 하셨는데 메론빵님 또 김레니님 모두 저희 커피 쿠폰 준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김 작가 TV의 김도연 작가님과 함께 여러분 채용박람회 그레이트 잡 톡 콘서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현재 시각이 2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응원 메시지 좀 부탁드릴까요? 응원 메시지 일단 첫 번째 제 얘기부터 하면 다들 유튜브에서 김작가 TV 구독 누르셨죠? 네,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 꾹,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꾹 기본이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의 메인 카피가 제가 만든 말인데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 20살 때 이제 24살까지 놀아서 이제 되게 늦게 대학을 갔고 27살 때부터 열심히 살면서 30살에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 뭐 인턴십도 하고 계약직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하고 나중에 작가 강사다 지금 유튜버로서 잘 하고 있는데 제 인생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계기점이 있었어요. 계기점 뭔가 각성을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각성을 한 이후부터 그 마인드만큼 저의 행동도 엄청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같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뭔가 다른 삶을 꿈꾸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꿈꾸기 때문에 이런 데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마음은 지금부터인데 행동은 지금처럼 기존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이제 돌아가면 또 똑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라는 이 슬로건 잘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뀌고 싶은 삶이 있다면 그 높이만큼 여러분의 행동이 바뀐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마무리하면서 망망몽몽님이 서류 통과한 거 있는데 치킨 먹고 면접 파이팅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루피치님 이미 구독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경상북도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채용박람회 Great Job 톱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만 현장의 참여 기업들과의 채용박람회는 5시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와 또 인연이 함께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또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